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고 미국의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또 리사쿠 기사 해임 논란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뭐 지수는 괜찮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엇갈리는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카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조선업종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대규모 투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저 비행기를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감당이 되나? 뭐 이런 어떤 걱정거리도 좀 하는 거죠. 투자들, 일부 투자들은. 그러면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끼리 주가가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매도했습니다. 매도 규모는 줄긴 했는데 어쨌든 이틀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8월은 누적으로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조선주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이제 매도는 아닌데 어쨌든 드러난 거상으로는 외국인들이 8월에 매도로 바뀌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 뉴스, 보고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새로운 버전이 9월에 나온다. 뭐 관련된 종목 움직이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했다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엔터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 방한은 할 것 같은데 한알령이 확실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하여튼 등등으로 해놔서 엔터주 밀리고 또 로봇주도 워낙 단계에 또 움직인 게 있다 보니까 또 주춤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 간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대부분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엇갈렸다가 장중에 또 대부분 다 올라갔다가 이제 막판에는 또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이제 장중에 좀 부침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장중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보면 아침에 올랐다가 한번 확 하고 밀어냈다가, 저때 이제 외국인들이 1시간 사이에 한 2,500억 팔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를 확 밀어냈는데 10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10시 이후에 종가까지는 한 10포인트 정도에 이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종가로는 제법 올라와서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마감되긴 했는데, 다만 이제 21선 돌파도 안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뭔가 재료가 내일 기다려 봐야 되는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뭐 3,200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오늘도 21선이 이제 위에서 마감이 됐고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코스닥 보면 4일 연속 상승이에요. 보이기에는. 근데 4일 연속 상승인데 상승 종목 수는 더 하락 종목보다 적죠. 예,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오늘 975개인데 상승 종목이 640개. 그러니까 335개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사실상 오늘은 그냥 조심스럽다. 약간 밀린 날이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은 우선 이제 조선주는 그러니까 마스가 이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조선 부흥을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중국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은근히 많았는데, 시진핑은 방한을 할 것 같다. 에이펙 때. 근데 한알령 해제에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바로 그러니까 완전 전면적으로 확 돌아오기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조금씩 넘어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오늘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그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무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면은 곤란해. 뭐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죠. 근데 어쨌든 중국 쪽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필이 될 수 있어서 중국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하루에 2,600억 달러 정도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옵션이 베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 6% 정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출렁거릴 수 있어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투자들이 좀 신중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트럼프가 리사쿡 해임한 거 가지고 이게 연준을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타격이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돈 막 풀어서 그 돈으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되지 않나? 근데 이제 트럼프가 유가를 잡으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국제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조선주가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61선에서 거듭 지지되는 지지선을 보여주고 어제 빠진 거 그대로 양봉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또 61선이 저항대로 작동했거든요. 근데 4일 연속 양봉이에요. 주가가 올라간 건 없는데 양봉이다라는 거는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다라는 거고 내일이 오늘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좀 나름대로는 중요한 자리인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차트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28만 원을 확 넘어가주는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지난주에 근데 그 자리에서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메인은 지금 61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제 거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되게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나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아무텍 같은 종목 지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MLCC, 뭐 전장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때 예전에는 이게 애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뭔가 장착이 되고 실적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서 개별적인 어떤 실적주들이 그냥 따박따박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형의 종목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탑 10에서는 7개 올라가고 3개가 빠졌다고는 하나 올라간 종목 중에서 1% 넘게 올라간 거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었잖아요. 이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6인데 이거 하나가 거의 6포인트 올렸거든요. 오늘 코스피 올라간 거를 거의 이 종목 하나가 올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괴력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하락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오늘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죠.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4% 정도 빠져서 코스닥 지수를 2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이게 뭐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뉴스들 뭐 요것들 가지고 이제 뉴스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뭡니까 기술력, 그 피아제 기술력 가지고 이제 조금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알테오진 그거보다는 그냥 코스닥 시장의 어떤 롱숏, 시소 게임, 업종별 시소 게임에 조금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삼천당제가 올라가는데 알테오젠은 빠지고 또 펩트론 올라가고 하여튼 뭐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스닥은 그냥 약간 시소 게임에 집중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량 매도는 안 나왔죠. 아침에 매도가 되게 강하게 나와서 이거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전 10시 넘어가면서부터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가 추가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대량 매도는 일단 어저께 하루로 끝났다. 일단 그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근데 이 다행스럽다고 하긴 그런 게 외국인들이 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8월 14일 이후에 보면 최근에 9일 동안에 7일 매도하고 이틀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8월에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스권에서의 어떤 숨고르기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매도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 시장이 또 이제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로 페이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1,900억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가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두 개 빼면 매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매수한 걸 보면 상위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주, 그러니까 마스가 사고 반도체 팔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된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방산주나 뭐 자동차주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조선주는 좀 엇갈리긴 했지만 일단 매도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데 이게 보면 오늘 기관 의미 두기가 그런 게 순매도 1위가 230억이고 그거예요. 오늘 뭐 매도를 엄청나게 뭐 많이 했다 이렇게 붙이긴 뭐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그냥 조선주 조금 팔았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오늘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혹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치 상회하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오늘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특징은 딱히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알테오젠하고 로보티즈, 에코프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매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골라 담는 것도 있지만 약간 반도체 계열 일부, 예, 그런 쪽에 매수가 많이 있었죠. 뭐 미코도 약간 그쪽,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심텍, 리노공업, GST, 원익 IPS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뭐 종목 보통 비율이 한 40% 이상 담아야 뭐 그 업종 많이 남았다는데 그냥 제법 담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 오늘 로봇주하고 그런 거 이제 매도하고, 그런데 업종은 그냥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갈려서 JYP 파는데 YG 사고 이게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샀다 이런 느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골라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 예상치가 매출이 462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A라고 했네요. 하여튼 주당 순이익이 1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만 이거 예상보다는 잘 나올 거예요. 예상보다는 이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향후 가이던스, 향후의 실적 전망을 두고 뭐 중국 매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중국 매출을 제로로 잡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되게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연준 압박이 일단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소강 상태로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장중에 좀 밀고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게 뭐 장기화 됐으니까 당장은 또 연준 이슈는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조선방산 원전이 이제 미국 방문 이후에 이제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로는 피크로 보여지거든요. 내일은 또 AI, 엔비디아 가지고 AI 뉴스가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시장에서 더 집중적으로 수급을 받게 되는지 요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이렇게 정책,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잘 나온 기업들, 그다음에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뭐 출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뉴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광범위하게 업종이 올라간 거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업종 내에서 뭐 보고서 나왔거나 뭐 뉴스 있거나 이런 것들만 골라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금 업종이 때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좀 강해지는 거라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하고 연준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면, 트럼프가 리사 쿡의 후임까지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과반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쿡 이사는 트럼프가 해임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 없다, 이거 대통령 권한도 없는데 저런다, 소송한다, 실제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쿡 이사를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리사 쿡이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연준 이사 구도는 4대3.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셋,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 넷. 이 4대3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큰 변수가 아닌데,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저 법적인 어떤 분쟁에서 승소하면 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사 쿡이 해임되는 건 정당했다, 이런 어떤 게 되면서 이사 구도는 3대4로 트럼프가 우위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9월 FMC 회의는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권까지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1심에서 만약에 트럼프 말이 맞아, 이거는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맞아,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위법한 참여가 된 걸로 몰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가지고 FMC 회의에 어떤 권능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파월도 자를 거야,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되게 많이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일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되게 나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어쨌든 경제가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돈잔치 한 번은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후자 쪽. 뭐 저게 트럼프 말대로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한바탕 유동성 잔치를 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서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묘한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뉴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거는 다음 차트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추이인데 요거는 그냥 실적이 내일 나오니까 제가 실적을 보면서 정리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